아, 먼 길 오셨네요. 네. 아유, 오시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 아니요, 괜찮았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여기 사무실이 아니라, 네.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아, 저희 사무실은 서울의 서촌에 있는데, 여기는 한 2년 전에 제가 지었는데요. 저희 사무실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계 작업도 하고, 가끔 가족들과 이제 주말 농장 겸 뭐 좀 가끔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와서 같이 워크샵 겸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나이 많이 들면 아내랑 여기서 둘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서 작업을 조금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 3일은 여기서 제가 작업을 하고 이틀은 서울 사무실 가서 직원들 체크하고 작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제가 여기 와서 작업을 하고, 많게는 이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가족들이 주말에 같이 오기도 하는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리할 게 되게 많아요. 다 제 몫입니다. 여기 와서 설계도 해야 되지만 마당에 잡초도 뽑아야 되고 텃밭도 가꿔야 되고 조경도 가꿔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오히려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더 중요한 충전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시면 뭐가 많아요. 보시면. 이게 다 직접 네, 가꾸시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제가 가꾸고 있는데, 오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물 주는 일이에요. 물 주는데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안 줘도 되는데요. 이 얘는 자두나무, 이쪽은 이팝나무 작년에 겨울에 심었고요. 상추가 꽃 피고 나면 이제 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요거 다 걷어내고 다시 씨를 좀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허브들, 민트하고 박하, 허브 종류고, 뒤쪽에 이제 고추, 가지, 이제 지금 토마토가 좀 열려서 좀 따먹을 때가 됐고요. 그래서 토마토 지금 열려 있고, 올해 조금 성공한 게 이제 수박을 심었는데 올해 수박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수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지금 큰 게 여기 하나랑 이쪽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수박이 또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크면 이제 직원들을 하고 하나 나눠 먹고 하나는 가족들하고 나눠 먹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디가 조금 더 자라면 이제 한 번 더 깎아야 되는데요. 여기 조경이랑 잔디랑 식재는 제 와이프가 조경 쪽 일을 좋아해서 같이 둘이서 직접 했어요. 뒤쪽에 보면은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요. 추읍산이라고 합니다. 완전 화산처럼 동그랗게 생겼는데 저 산이 좀 독특하게 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는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 저 언덕들은 이 건물 지으면서 나온 흙을 다시 쌓아서 이 평지인 땅이었는데 약간 지형을 만들고 뒤쪽에 이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금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워낙 이거 집 지을 때 좀 고생도 많이 해가지고 에피소드가 많은데 다 짓고 나니까 어쨌든 서울에서 벗어나서 제가 조용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휴식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집은 크진 않아요. 땅이 좀 큰 편이고 그렇지만은 공간이 필요한 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층에는 잘 수도 있고 1층에는 작업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집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꼭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저기 논이 있잖아요.
논이 펼쳐져 있는데 이 마을에 농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늘 논에 와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여기서 쉬면서도 지켜보기도 하는데, 시골에는 벼를 나락이라고 하고 표준말로는 벼라고 하는데,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부를 보면서 저도 농부처럼 부지런히 설계 작업을 좀 깊이 있게 잘 작업해야 되는데 하고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고, 집이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잘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집을 지을 때 패시브하우스의 디테일로 다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조금만 더 늦게 지었더라면 사실 전기집으로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완공될 쯤에 이제 전기집이 시작되어서 아쉽게도 전기집에 복사 냉난방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거 하나는 아쉽고요. 나중에 돈을 좀 더 벌면 조금 더 증축해서 전기집으로 바꿀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가 제 스튜디오, 상가님 스튜디오 공간입니다. 여기 스튜디오라고 찍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작업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휴식도 취하면서 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층에는 방이 하나 있고 작은 테라스가 있어서 저기 멀리 이제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를 바라보거나 잘 때 쓰는 공간이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집은 이제 패시브하우스 디테일에다가 이제 구조는 중목 구조로 되어 있어서 중목의 기둥이나 뭐가 좀 노출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살게 되면 이 공간은 이제 방으로 다시 바꿔서 1층에 안방이 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도 하고 밭일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끔씩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지방에 계실 때는 여기서 건축 미팅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오기보다는 뭐 충청도라든지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쪽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미팅을 하는데 다들 좋아하십니다. 일단은 여기 오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주변이 다 푸르르기 때문에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셨으니까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조금만 기다려 봐 주십시오. 커피 자주 내려서 드시나 봐요. 네, 저희는 하루에 커피를 많이 먹지는 않는데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딱 2잔 먹는데요. 그 내려 먹는 이 과정을 좋아해요. 직접 원두를 갈아서 그 다음에 물을 천천히 내리면서 이 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티백이나 일회용 커피는 물에 바로 넣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 커피를 하나 내리는 과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두가 갈아져서 나는 향기, 그 다음에 물을 내릴 때 나는 느낌, 그 다음에 이게 직접 내려 먹으면 심리 상태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똑같은 커피인데도 어떨 때는 좀 맛이 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내렸지만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조금 그 향기에 취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꼭 내려 먹는 거를 저는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아니면 2잔 먹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올 때까지 제가 커피를 안 먹어요. 자, 맛있게 드세요. 제 원래 꿈은 사실은 뭐 제 또래 어릴 때들 대부분 꿈꿔왔던 꿈들이 뭐 과학자, 발명가 뭐 이런 거 많았을 거예요. 저도 원래 꿈은 이제 과학자이면서 발명가가
진짜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뭐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됐을 때 제가 발명하고 싶은 것도 막 이렇게 써놨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도 구상을 해놨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집을 짓고 그 집에 이제 연구실 만들어 놓고 집 주변으로 모든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다 심으려고 했어요. 한 바퀴. 사과나무, 뭐 감나무, 배나무. 그래서 이제 계절마다 과일을 따먹고 나는 연구하면서 발명하고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사실은 맥가이버였어요. 그래서 맥가이버처럼 되고 싶은 게 정말 제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맥가이버가 물리학자이면서 뭔가 발명하고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늘 그런 기계, 발명, 과학 이쪽으로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고 나서 이 약간 철학 쪽을 접하면서 뭐 삶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자아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농부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농대도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농부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대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것들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다가 건축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만들기를 좋아했으니까 나중에 안 되면 저거라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면 되겠다 해서 건축가를 우연하게 알아보게 되고 건축가가 만드는 것도 되고 또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인문학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맞을 것 같다 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또 큰 대형 사무소에서 일하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직접 작은 건물이라도 짓고 내 생각을 담아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이제 오픈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한 14년 정도 오픈한 지 시간이 흘렀고요. 그 당시 좀 되게 어려울 때 오픈을 했었는데 일이 없을 때 일이 많을 때 오픈하면 나만 일이 없을까봐 일이 없을 때 오픈했어요. 다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와이프한테 했던 약속은 내가 시작할 때 한 최소 금액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작은 서촌의 작은 건물을 빌려서 시작했는데 내가 3천만 원 이상 빚지면 다시 취직해서 일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조금은 더 빚이 생겼을 때도 있긴 했지만 와이프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발명가가 됐으면 어디 산골짜기에서 하루 종일 연구만 했을 텐데 건축가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가 설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뭐 감사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 이런 말씀드리면 항상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삼간일목이라는 게 삼간은 3칸짜리 집을 의미하고요. 일목은 나무 한 그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칸짜리 집에 나무 한 그루를 벗삼아 사는 그런 집을 뜻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건축의 가장 기본이 시골에 가면 민가들이 있잖아요. 3칸짜리 집이에요. 부엌 한 칸, 안방 한 칸, 건너방 한 칸. 이게 우리나라 집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면서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늘 우물가나 옆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어놔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와 벗삼아가는 이런 작은 집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건축의 출발점이고 그걸 바탕으로
소박하지만 어떤 격을 잃지 않으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초가상간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칸짜리 집에 나무 한 그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저희가 일반 건축도 하고 패시브하우스도 하고 한옥 작업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옥 할 때는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한옥에 국한돼서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요. 제가 건축을 해나가는 가장 초심이라고 생각하고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